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생일이었는데요. 12월 18일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간인들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만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사실 따른 것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랐다는 이유로 지금 내란 세력이니 그래가지고 지금 또 질타를 받고 또 재판을 받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양복 차림이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수척한 모습이었다. 수척한 모습이라는 것이 살이 좀 빠지고 아무래도 이제 교도소 안에 있다 보면은 염색을 한다든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이런 군인들에 대한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전 군인들입니다만은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면 그러면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해왔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최근 방첩사에 대한 인사조치에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이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 안보의 핵심 기관들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옛날에 5.16이니 또 12.12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군이 쿠데타를 해서 군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지금 방첩사가 12.3에 관련됐다 그래가지고 없앤다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다. 이번에 방첩사가 크게 관여한 것도 없고 방첩사는 꼭 필요한 국가기관인데 간섭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없앤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또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계엄을 길게 유지할 생각도 없었다 라는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또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다. 북을 친다는 건 뭐예요? 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을 쳐서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북을 치는 심정.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계엄 선포 준비를 지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에게만 검토나 준비를 지시했을 뿐 그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고, 그리고 12월 3일로 하게 된 거는,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거, 이것이 결국은 참을 수 없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군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은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본인의 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증언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별적으로만 이제 답하겠다, 그런 얘기죠. 윤 전 대통령은 군 검찰이 사실상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증인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게 증인 신문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묻는 거나 똑같다 라고 주장하면서 특검도 오늘 재판에 온 것 같은데 저를 위증으로 어떻게든 엮으려고 특검이 물어봐달라는 것을 군 검찰이 계속 묻고 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은 군 검찰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 물어봐달라는 걸 그걸 여기서 묻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위증으로 엮으려고 특검이 군 검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군 검찰이 앵무새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 검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 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기소가 됐을 뿐이지 내란의 우두머리는 아니잖아. 확정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니들이 내란 혐의를 기소를 했을 뿐이지 내란이 아니잖아. 과한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군 검찰에서 질문할 때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성 질문을 할 때는 그렇게 질문하면 군 검찰에 대한 그 질문에는, 군 검찰의 질문에는 모두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들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12월 18일이죠.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신이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군사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울타리를 쓰는 국방부 경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곳에 있죠.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지금 군사법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를 지금 용산을 방문한 거, 왜냐하면 집무실에서 가까운 그 200m 거리, 거기를 방문한 거는 1년 만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직무가 정지되고 나서는 대통령실 쪽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금 여인영이라든지 곽준곤이라든지 또 지금 여러 문상호, 또 이진우 이런 사령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지금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라고 크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을 치는 심정으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계엄의 성격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자,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지금 사령관들의 경우는 사실은 말이죠. 지금 내란이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것이 그분들이 왜 명령에 따라서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재판을 받고 끌려다니고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또 사과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이제 내년에 1월 16일에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때 선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2월 정도면 선고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쟤들은 지금 뭐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1심에서 무죄가 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를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우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대법원에서 어쨌든 그거를 일종의 그 민주당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일단은 하나의 그 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담으로 맡기겠다. 근데 그걸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로 기소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하나의 부서를 만든다. 뭐 이렇게 본다면 그건 뭐 무작위 배당만 한다면 크게 뭐 불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내란도 아닌데 왜 자꾸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관련 재판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계엄 사건 재판부, 계엄 사건 재판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언론에서 자꾸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명칭이 굳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란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아니다. 그래서 계엄 사건 관련 재판부 이렇게 이제 부른다면 어쨌든 1심에서 무죄만 나면 그 2심에서 그런 걸 만든다고 한들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 근데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걸 억지로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대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무리한 그런 짓을 법원이나 민주당이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강실업TV입니다. 여러분 강실업TV에 대해서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